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그래도 나름대로 코스피 지수 0.2%, 코스닥 지수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미국 증시가 나름 급등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승세가 그렇게 약했네요. 더군다나 아침 전강에서 조금 오히려 고점에서는 밀리는 양상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협상 과정이 괜찮았다 요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주들 그리고 IT,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 대만, 중국, 홍콩 아주 상승세가 꽤 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네요. 좀 다소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명확히는 없습니다. 환율도 나름 어제 미국에서 역외 환율에서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세에서는 뭐 나름대로 안정세를 좀 꾀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변 증시 강했고요. 그런데 상승폭을 넓히지 못했어요. 다소 아쉬운 점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1차 저항대인 2750선 그 앞에 있는 이 저항대 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 소화가 어제 그리고 오늘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식은 그냥 쏘쏘했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는 매수 주체가 됐고요. 개인이 오히려 이렇게 올라와서 저항대 들어서니까 이익 실현하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도 나쁘지 않은 순환매가 즉 돈의 흐름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더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한 종목씩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보시죠. 리오프닝 관련주 여전히 상승 흐름세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주도 역할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주, 카지노주,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검토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신정부 아직 입각은 안 했지만은 신정부에서는 완전히 철폐해라. 이왕 이런 얘기까지 오늘 장중에 나돌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유가가 고점 치고 빠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고점 치고 빠지는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항공주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예약 항공 예약, 여행 예약이 뭐 폭증 뭐 엄청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 이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에 대해서 개별적인 요인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호반의 한진칼 지분 매입 결국 아시아나 인수 노림수일까? 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진칼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요. 호반건설이 기존에 분쟁을 일으켰었던 KCGI 소유 17%를 이수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호반건설이 2대 주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돈도 많아요. 그런데 요 부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일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요거 못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독과점이 된다는 거죠.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필수 신고국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가라도 안 되면
못해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매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호반건설이 항공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은 꽝대시 닭이야.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요. 향후에도 호반건설의 이러한 흐름 한번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 고점대 돌파를 했다가 약간 밀렸지만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오히려 종가상으로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 즉 추세가 이제 살아나가는 흐름 아주 긍정적이고요. 수급도 양호하게 지금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던 한진칼도 같이 보면은요. 한진칼의 이 지분 싸움 과거에 아주 폭등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전 고점대 바로 갖다 놓고 이 지분 싸움에 대한 얘기가 또 흘러나오나?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한진칼 긍정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투어 여행주에서는 모두 투어, 하나 투어를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라 그랬죠. 오히려 견디라고요. 여기에서요. 이날 오히려 매수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일단은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여행주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근데 여행주보다는 항공주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주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미국에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이 4% 이상의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강후약이네요. 2.5% 상승 출발해서 오히려 조금 고점에서는 밀리는 흐름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 시간외에서 4% 상승했으면 본장에서도 4% 출발할 거예요. 내일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한 마이클론의 움직임이 나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전 고점 돌파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뉴스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나온 뉴스가 꽤 많아요. ARM 인수 검토. 이거 뭐냐면요. 팹리스 영국 회계사예요. 이거 세계적으로 팹리스 회사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인수 검토하겠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러면은 또 하나의 또 호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 키파운드리 인수권이 승인이 됐습니다. 공정위에서. 이거 인수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8인치 요새 가장 심각한 부족. 파운드리 8인치거든요. 생산 능력 2배로. 이러한 부분 오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의 반영은 그렇게 크게 안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러한 모든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두 호재예요. 제가 생각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4만 원 권역은 갈만한 요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지부진하죠. 이거 지배구조 관련 문제도 있고요. 아직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주를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다만 삼성전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지고 가세요. 지금은 매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할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주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주들이 의외의 상승을 했습니다. GM이 4.6%, 포드가 6.5% 급등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러시아 시장 그럼 다시 또 괜찮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 시장도 나름 수출 권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제자리 찾는다면 호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차 2.5%, 기아차 2.6% 상승을 했는데요. 나쁠 거 없습니다. 뭐 뉴스 뭐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 뭐라는 얘기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지금 러시아 문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7만 원 이 아래에서는 절대 저평가라 했죠. 아직 저평가입니다. 제자리 찾으려면 19만 원 이상 가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 아래 권역 저평가 영역입니다. 이 위 권역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은 이 현대 위아를 잠깐 보시면은요. 위로 쫙 뻗어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옵니다. 현대 위아 예, 향후 로봇 관련주로도 엮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현대 위아도 이 관련주로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특징주로 삼성전자는 약했는데요.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그룹주 강했습니다. 자, 삼성 SDI 3.5% 나름대로 급등한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 SDI 저평가 구간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꽤 세게 나왔는데요. 유안타증권에서요. 과도한 저평가 영역까지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강력 매수 바로 그러한 요인이 오늘 상승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플러스 2차전지 사업군이죠. 1차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61만 원 권역, 61만 원 권역이죠. 여기까지는 일단 제자리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예, 그룹주 삼성전자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름 강했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오늘 2.15% 상승하면서 특징적인 요건을 보여주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예, 레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신저점이다.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우, 무슨 역사적인 저점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주가는 한참 아래였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업황 관련해 가지고 펀더멘털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25만 원. 꽤 높죠? 지금 16만 6천 원인데 25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라는 판단. 그래서 40% 할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4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권역 18만 원 이상 권역은 가야 어느 정도 제자리 찾는 것 아닐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긍정적으로 이 종목 역시 보시고 더 끌고 가거나 오히려 저점 매수가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다소 전강후약의 장세여서 조금은 힘 빠지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은. 하지만 주변 증시와 더불어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우리나라가 지난주, 지지난주 좀 더 강한 흐름이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또다시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아직까지는 갈 여력 충분히 더 있다. 어디까지? 28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라는 기본 전략은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자고요. 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댓글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